손이 꽁꽁꽁 꽁 발이 꽁꽁꽁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네, 이제 가을의 시작인데 날씨는 여전히 여름에 좀 위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 섹터만큼은 주가 흐름이 벌써 겨울이 다가왔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노래로 출발해봤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오늘 많이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오늘장 윤재 초이스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에서 윈터가 다가온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무려 54% 확 내려 낮추면서 12만 원까지 좀 조정을 보여줬는데요.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엔비디아발 추석 선물 도로 빼앗겼다. 반도체주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이 시간에 엔비디아가 들고 온 호재성 이슈에 반응을 하면서 반도체 종목들 시원하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시원하게 주가 흐름이 달라졌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부터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네, 반도체주 급락 어떤 이유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12만 원으로 주가 흐름을 낮춰 잡았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낮아지는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25개 증권사의 평균치를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8월 18일까지만 하더라도 27만 원 수준에서 9월 달에는 26만 원으로 낮춰 잡았고요. 최저 수준은 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 모건 스탠리에서 증권사 레포트 12만 원까지로 대폭 낮춰 잡으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출렁거렸는데요. 장중에 11%대까지 주가 급락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내용들을 최근에 한번 살펴보시면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과 관련해서 외국계 증권사들의 말말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BNP 파리바에서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하향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13일 주가에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의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냥 보수적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닌 게 시티그룹에서는 ASML을 탑픽 종목으로 내세우면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레포트들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불과 3개월 만에 업계 투톱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내년까지 완판되었다는 HBM의 수요가 반토막 수준에 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되는 것은 이 포인트입니다. HBM 최대 수요처인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AI의 최대주로 뽑으면서 이 자체가 모순이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 레포트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이 포인트인데요. 삼성이 HBM 공급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공급보다 수요가 현저히 낮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HBM이 반토막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하강 국면에 이미 진입을 했다. D램 가격이 하락세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위에 보시면 자료를 통해서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지금 나타나는 그래프는 보신다면 글로벌 AI 서버 출하량과 함께 HBM과 D램 가격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글로벌 AI 서버 출하량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D램 가격은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현저하게 낮춰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HBM 자체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좀 비판을 했는데 HBM 가격 등락률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업계 관계자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HBM 공급 과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어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결정적으로 미치는 것이 지금 삼성의 D램 사업서 캐파와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인데 내년에 엔비디아 블랙웰 가속기에는 지금 SK 하이닉스만 여전히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급은 타이트하다라는 점을 나타나고 있고요. HBM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범용 D램 생산 라인을 상당 부분을 전환을 하게 되면서 범용 D램 가격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좀 모건 스탠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이에 반박하는 레포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31만 원 수준으로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이 모건 스탠리의 레포트에 부정적인 부분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SK하이닉스가 11%대 급락을 보였지만 대다수를 좀 낙폭을 줄여갔습니다. 막판의 종가 흐름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네, 보신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도 11%대의 낙폭에서 6%대까지 낙폭을 축소하면서 결국에는 15만 원대로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대의 낙폭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보신다면 여전히 전 고점 대비 너무 많이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SK하이닉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도대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 건가 혼란스러운 부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겨울은 벌써 다가오고 있는데 겨울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온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긴 연휴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정말 푹 쉬고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싶었는데 시장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급락이 오늘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래도 전체적인 증시 상황을 본다면 장 초반에 플러스 출발을 했다가 꺾이더니 막판에 다시 한번 들어 올려줬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거래소 지수는 5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퍼센트로는 0.2% 정도인데 시가총액 1위,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위까지 LG에너지 솔루션까지 하면 각각 2%, 6%, 2% 이렇게 네. 하락을 했어요.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한 25%, 26%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이게 지수보다 더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소 지수가 플러스가 났다라는 건 나머지 뭐 중형주, 시가총액 상위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강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상황은 연휴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그냥 여기에서 뭐 바닥이 어디쯤 나올까 그런 부분을 뭐 추측을 하기보다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빠진 정도로 삼성전자 오늘 저가 정도 수준, 저가 정도 수준이 금액으로 보면은 한 62,200원, 3%, 3.4% 정도 하락한 수치잖아요.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11%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 부분, 이 정도 수치가 이번 주 중으로 만약에 마이너스가 한 번 더 찍힌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로도 단기 바닥권.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미 비이성적인 구간이에요. 네. PBR이 1.05배거든요. 근데 1.1배 수준 같은 경우가 우리 코로나19 때나 과거에 뭐 외부적인 위험이 있을 때 들어왔던 구간이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는 확실히 있어요. 네. 이전에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렸을 때 가격이 66,000원 이하에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1.1배 그 정도 수준에서 여전히 거기에 대한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삼성전자를 뭐 추가 매수 비중을 강하게 늘렸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뭐 위에서 사신 분들은 단가를 낮췄을 때 이거를 사서 시간을 투여해서 들고 가면은 지금 단가보다는 올라와 있을 텐데 그 기회부연 같은 경우를 감내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짧은 반등을 뭐 V자 반등, 짧은 반등 이런 쪽을 노리는 분들은 지금의 고통 같은 경우가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과매도 구간입니다. 비이성적인 구간까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가 수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장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신다면 내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은 반드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그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고 그런데 오늘 다울투자증권에서는 30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 네. 업계 탑픽은 여전히 SK하이닉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쪽을 좀 집중해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가 투자자분들이 너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만 한마디 좀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님. 우리가 목표가를 도출할 때 논리를 보실 필요가 네. 있어요. 자, 30만 원 시가총액 30만 원 SK하이닉스 30만 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20조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30조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기본 30조 이상. 그런데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25조를 고점으로 두고 꺾여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0만 원의 당위성은 떨어져요. 네. 자, 그러면 12만 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0% 조정이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수치는 뭐냐면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시스템 리스크, 외부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해서 밀릴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두 목표가 다 약간은 비합리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를 놓고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은 합리적이에요. 발생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외국계 리포트가 지금 시세보다 뭐 느렸니 많이 그걸 뭐 판단하면서 주가는 여기에서 안 빠져야 되는데 왜 빠질까? 빠지고 있는데 빠지고 있는 게 지금 팩트인데 그걸 놓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판단하지 말고 딱 목표가가 합리적인가 아닌가. 그러면 이 내용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지금 SK하이닉스 그럼 하이닉스 실적 추정치 변화 대입해서 어느 정도가 매력적인 가격인가. 여기에서 그러면 이 가격을 놓고
매수하냐 마냐 그 결정을 딱 네. 내리면 되거든요. 심플하게. 네. 우리가 여러 고민하지 마시고요. 딱 모든 전략 같은 경우는 한 문장으로 요약되게 그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목표가만 비교해 놓고 본다면 두 개 다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데이터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데이터들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지금이 매수 적기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반드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채팅창에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좀 충격이 컸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바로 상담이 올라왔는데 한번 질문을 바로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땅님의 종목인데요. 삼성전자 78,700원 30% 들고 계십니다. 올해 안에 평단가까지 주가가 오르긴 어렵겠죠. 단기랑 중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만 원대면 고점과 지금 현재 저점의 딱 중간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우리가 매수한 타이밍이 8월 21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주가는 꺾여 내려왔잖아요. 그때는 어떤 대응이라도 필요해요. 언젠가 오르겠지. 삼성전자는 좋으니까 올라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해서 네. 보유를 하는 거는 조금 옳지 않고 다음번에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안에 평단가까지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게 있어야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 그러면 뭐 HBM3E 12단 테스트 같은 경우가 통과돼서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는 걸 보여주면 뭐 여기에서는 빠르게 주가가 뭐 75,000원, 뭐 8만 원 이렇게도 회복이 가능하겠죠. 자, 75,000원 정도의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는 HBM3E가 진행되면 8만 원 이상까지는 가격이 도달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략은 수정이 되는 겁니다. 뭐 3E가 진행되면 한 7만 원 중반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죠. 78,700원이란 단가를 가지고 7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줄일지 말지. 비중을 지금 가격대에서 그대로 들고 가시면 올라왔을 때는 좀 비중을 줄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가진 단가까지 올라올지는 물음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30%에서 현금에 대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단가 이하로 한 20% 정도를 더 늘려주십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 같은 경우가 7만 원 초반대까지도 맞춰질 거예요. 예, 그랬을 때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단기, 중기 목표가를 세우고 가기보다 어떤 변수가 있을 때 이 종목은 상승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떤 변수가 있을 때 뭐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변화가 가능하고 그런 딱 가격에 대한 부분에 단기, 중기 목표가를 정해놓기보다 변수를 대입해서 가격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렵기는 한데요. 한번 해보면 또 대응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그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주주분들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주식 증시 자체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보니까 하루빨리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긍정적인 부분만 바라보기보다는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종목 한 가지만 한 개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사이즈가 작은 종목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해피아이님의 종목이고요. 에이징랜드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저희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000원 지금 평단가보다 딱 10,000원 높은데요. 10% 들고 계십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건지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많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삼성전자도 뭐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그냥 줄곧 밀려 내려오기만 맞아요. 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반도체 설계자산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장 실적이 안 나오는데 TSMC가 좋아질 수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는 나올 수 있는 몇 년치의 이익을 가지고 와서 주가에 투영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업황이 안 좋잖아요. 뭐 TSMC의 상황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설계자산 기업까지는 뭐 낙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시장이 변할 때, 즉 시장이 뭐 외부 요소, 매크로 변수로 인해서 조정이 나요. 지수가 2,700에서 2,500까지 빠집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업종 내의 대표주 외의 종목은 매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미래 가치를 가지고 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할인 속도가 더 빠르게 돼요. 그렇다 보니 그런 종목은 매도해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주가를 봅니다. 네. 여기에서 매도하기에는 늦었어요. 늦은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수도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대형 반도체 쪽에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매도, 가격 메리트. 이 상황에서 이제 주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보유하고 계신 상황에서는 여기에서는 버텨보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때 이런 시장 변화에 따른 타이밍 같은 경우를 지금 순서대로 체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공식처럼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현상이 시장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대응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실적 대비해서 평가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업종 종목, 그 다음에 업종에서 대표주 외에 시가총액이 적은 주변주 이런 쪽은 시장이 흔들릴 때는 먼저 매도를 해주시는 게 낫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지금은 주가는 빠질 만큼 빠져 있다 보니까 좀 버티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은 너무 심한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미 매도 타이밍은 넘어섰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약간의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제 초이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사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 종목은 이지트로닉스 들고 오셨고, 오늘 중국과 관련된 이슈 한 가지가 뜬 종목이고요. 한 종목은 오늘 이쪽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 그 이슈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오늘 일정 초이스 종목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의 초이스는 CS 윈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CS 윈드는 잠깐 제쳐두고요. 이지트로닉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EPT 사업이 해외로 진출을 한다. 중국 기업과 뭐 손을 맞잡았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좀 반응이 나올 만한 소식인 건지 좀 그게 분간이 잘 안 가서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종목의 소식이 있을 때 먼저 그 종목의 실적 추이들을 한번 쭉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지트로닉스라는 기업이 실적 추이를 이렇게 한번 보면 연간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가장 잘 나왔을 때가 37억 정도였어요. 37억. 그다음에 작년에는 30억 정도, 40억 정도의 영업 적자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분기별로 이렇게 실적을 보면 올해도 상반기에 31억 적자입니다. 31억 적자. 매출은 한 350억 정도, 350억에 지금 영업 적자가 나오는 기업이에요. 거래되는 시가총액은 500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가치 평가를 할 수 없겠죠. 매출 한 350억 정도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최근에 대량 거래가 계속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종목 같은 경우가 상승했다가 윗골을 타는 흐름, 상승했다 윗골을 타는 흐름, 이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품을 판다라는 거는 뭐 차량용 전력 변환,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하면서 중국 쪽과 연관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랑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건 제조업 쪽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 중국 간에 미국에서 중국의 규제를 통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HBM 쪽 이제 좀 못 쓰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부품을 중국산 같은 경우 못 쓰게 하는 경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적자 기업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한 350억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국과 비즈니스를 진행한다라고 해서
종목의 주가가 올라요. 그랬을 때 실적이 그래도 기본 뭐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라도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시세 같은 경우에 연속성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 지금 시기에 왜 중국과 비즈니스일까? 그러면 네. 냉정하게 보면 좀 주가에 관심을 갖고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뭐 주식을 통해서 뭐로 가도 수익만 보면 오케이. 그래서 종목을 사볼 수는 있겠으나 우리는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네. 거죠. 어떤 종목을 접근할 때 최소한 실적 베이스가 있고 사업에 대한 진행이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정책에 반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밀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주가 흐름이 반영될 수 있지만 이 종목을 끝까지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적이 일단은 아쉽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지금 시점에서 미국 시장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 손을 잡은 게 이게 정말 긍정적일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의문점을 남겨주셨습니다.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내 종목이다 라고 외쳐주고 계신 CS 윈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인데요. 오늘 태양광도 그렇고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 대비 정말 선방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50%를 넘겼다. TV 토론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확실히 눌렀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대선까지는 조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어느 정도까지 들고 가면 되는 건지 이런 점도 짚어주시죠, 이사님. 물론 우리가 뭐 대선이라는 변수도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큰 틀에서 지금 풍력이라는 사업이 왜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빠졌는지,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제거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는가 아닌가를 체크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지가 결정이 됩니다. 대선은 변수예요. 네. 결정되지 않은 변수는 우선 빼놓고 보는 겁니다. 작년에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거죠. 이자 비용까지 들어가니. 그런데 지금 그때와 지금과 시기의 변화는 금리 인하기에 이제 네. 돌입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재개가 될 수 있어요. 자, 재개가 되는 상황에서 가깝게 뭐 덴마크 기업이라든지 대표적인 해외 기업 쪽에 프로젝트가 재개됐을 때 연결된 비즈니스가 연결된 기업은 실제 수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CS인드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봤듯이 계약이 이제 새롭게 이루어졌어요. 유리하게 뭐 영업이익률의 개런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2분기에 좋았던 실적이 일회성이 아니라 뭐 3분기,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점을 보자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실적을 한번 보는 겁니다. 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589억 정도, 비용 감안하면 한 2,300억 정도의 이익 체력을 갖고 있어요.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2조 9천억입니다. 비싼 구간이 아니거든요. 이익 체력만 보더라도 시가총액 3조 5천억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해요. 그러면 한 30% 정도 이상은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가가 좋지 않을 때 상황이 제거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2분기만 아니라 3분기, 4분기 실적적으로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적에 대한 연속성도 존재하면 이런 종목을 찾아서 우리는 우리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올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에도 CS 윈드를 태양광 에너지랑 비교를 했을 때 이사님께서 당시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을 보실 거면 해외 기업을 네네. 보자. 대신에 풍력 관련된 종목들을 보신다면 그쪽은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당시에도 CS 윈드를 짚어주셨는데 오늘 둘 다 잘 갔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CS 윈드뿐만이 아니라 풍력 관련된 종목들 다수가 오늘 전체적으로 잘 갔잖아요. 네. 효성중공업이나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 섹터까지 좀 껴있는데 이런 종목들로 간다면 이런 종목들도 괜찮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풍력 중에서도 이 종목만 좀 더 특별하게 보시는 건지 그 점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 종목을 보는 게
같고, 왜냐면 우리 업종에서 변압기를 볼 때도 상황이 바뀌었으니 HD 현대일렉트릭에 네. 집중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예 업황이 좋아지면 종목들을 퍼뜨려도 돼요. 그때는 해외 기업, 국내 기업 중에서 작은 종목, 풍력 사이클이 강하게 온다라고 하면 뭐 가장 시가총액이 적고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뭐 유니슨 이런 기업들을 질러서 상한가를 확보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는 나아지는 초기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실적에 대해서 기여도가 높은 네. 그런 종목을 볼 필요가 있고, 그게 CS 윈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일장 초이스 종목은 CS 윈드 살펴봤고요. 풍력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이 종목을 특별히 보신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원하신다면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내용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벌써 오늘 진짜 많은 상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진단 도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B컷이 결정되자마자 오늘 저희가 쉬고 오고 나서 첫 거래일인데 바이오 종목들은 그야말로 날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 종목 먼저 가볼게요. 햄버거 먹고 싶다 님의 종목인데요. 오늘 이분은 햄버거 많이 드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98만 1,000원에 비중은 10%. 황제주, 와 사상 최고치. 되게 길게 보고 매수를 했었던 종목인데 언제까지 들고 갈까요? 라는 행복한 고민입니다. 100만 원을 최근에 한번 넘겨섰는데 이렇게 안착이 된 거는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먼저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길게 보고 매수했던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는 한 12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보고 보유를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조금 더 올랐을 때 매도를 빠르게 하기보다 한 네. 120만 원 기준까지는 우선은 보유를 하고 가 보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바이오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대체로 다 올랐잖아요. 네. 시총 1위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진짜 그야말로 급등을 해줬는데 네. 바이오 종목들을 살펴볼 때 지금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중국 기업을 제치고 이제 우리나라가 하겠다라는 미국발 호재도 전해지고 있고 네네. 금리 인하 호재도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반도체 종목들도 진짜 한참 좋다가 네네. 미끄러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지금 바이오 종목 들고 계시더라도 반도체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어떤 키워드가 나온다면 좀 조심해라라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을 혹시 미리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사님? 뭐 임상 진행하는 네. 기업들이 임상 실패를 한다거나 그런 점이 있을 텐데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한 가지 물질만 뭐 진행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있을 때도 좀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예전보다는 적을 텐데요. 종목을 많이 퍼뜨리지는 마시고요. 지금 시장 안에서 계속 강해왔던 쪽, 근거가 있는 쪽들, 그런 쪽들을 추려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시장 상황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임상 실험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라면 변동성을 감내하셔야겠지만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만 좀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굵직굵직한 종목으로 대비를 하신다면 그나마 조금 더 편하게 매수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커피 한 잔님의 종목이고요. 이쪽도 오늘 강한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커피 한 잔님뿐만이 아니라 다음 분 한 분이 KT 관련된 질문을 또 따상님께서도 주셨는데 KT 알파 그리고 KT 이 두 종목을 한번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 39,300원에 15% 들고 계시고요. 오늘의 이슈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대차 이슈가 오늘 나오면서 KT 관련된 종목들 다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 좀 음봉 마감이 됐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밀렸습니다. 이 종목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이번 나온 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KT의 방향성이 우리 통신주에 대해서 배당에 대한 시즌 도래, 그다음에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 그게 있다 보니까 한계치는 4만 원 이상 네.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전고점인 42,400원을 한번 강하게 넘어설 때는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이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한 부분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이슈로 KT 알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1,700원에 8%입니다. 아까 전에 K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내주신 분께서 수익권이셨는데 지금 10,000원대의 평단가 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청산을 하고 싶으신데 보유를 해도 매수가까지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본 KT랑 다르게 변동성이 어마무시했던 게 20%대까지 올랐다가 윗골이 쫙 빼고 3%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한때 이 종목이 테마에 포함되면서 주가가 강했었는데 지금은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대량 거래를 하면 평소보다 큰 거래를 수반하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네. 이게 꺾여 내려갈 때는 이 재료가 끝났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매도해야 됩니다, 우선. 왜냐하면 그 재료가 소멸되면 주가는 제자리로 오게 마련이거든요. 실적 보고 가는 종목이 네. 아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런 주요 가격대를 다 깨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오늘처럼 시세가 이렇게 날 때 한번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위에서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게 그쵸. 불편한 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안고 추가 매수를 해주느냐, 그것도 판단이 안 서다 보니까요. 우리는 주식이란 건 50% 상승할 확률 50%, 하락할 확률 50%예요. 그랬을 때 1%의 상승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우리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네.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물음표인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대량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거나 하는 건 도박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보유를 하고 가보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실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테마에 엮일 때 급등이 한 번씩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급등이 나왔을 때는 한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 타이밍을 우선 놓치셨으니까요. 들고 계시다가 이슈가 한 번 더 좀 나왔을 때 그때 매도하시기를 권해주셨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AD님의 종목입니다. 저희 오늘 이사님의 초이스로 풍력 관련된 종목을 살펴봤는데 이 종목도 풍력이랑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체크를 해볼게요. 34만 원에 15% 들고 계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랑도 지금 연관이 깊죠. 오늘 10%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대통령의 체코 원전 이제 순방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이 종목을 46만 원 지금 보이잖아요. 네네. 저기까지 들고 갔을 때도 안 파셨다.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네. 보시는데 이사님의 의견이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변압기 쪽은 저는 우선은 HD 현대일렉트릭에 무게를 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상황은 뭐 큰 변화는 없어요. 부정적인 면은 반도체가 밀릴 때 같이 밀렸다가 뭐 AI는 다르지 않냐라고 해서 해외 쪽에 변압기 기업들의 주가들이 강했고 그에 더해져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뭐 이번에 만약에 이 종목이 한 40만 원 정도 넘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차익 실현을 해주고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철저하게 좀 1등주로 진입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HD 하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으로 그러면 네네, 교체 그렇습니다. 의견이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주가 급등을 보여줬지만 반등이 나왔을 때 한번 정리를 하고 1등 종목으로 갈아타 보시면 어떨까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종목으로는 승민현재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33만 원에 비중은 10%.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2차 전지 쪽도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일단 오늘 저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코스피 시총 1, 2, 3위가 다 빠졌잖아요. 네네. 3위가 LG에너지솔루션 크게 밀렸는데 LG화학 역시 좀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반등이 진하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단가는 나쁘지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뭐 보유를 하고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추가 매수할 때 이 종목이 과연 최선인가? 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2차 전지로 본다라고 하면 LG화학이 최선일까? 근데 화학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네. 거거든요. 이 타이밍이 최선일까까지. 그러면 2차 전지를 본다라고 하면 LG에너지 솔루션이 화학보다는 낫고요. 화학 쪽을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뭐 보유하고 계신 단가 비율 그대로 들고 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2차 전지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이 최선인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우선 LG화학의 평단가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들고 가야 되는 전략이 맞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고요. 오늘도 정말 빠르게 스피디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가볼게요. 신규 매수 오랜만에 한번 들어와서 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신규 매수 어떨까요? 해봄직해요. 그럼 우리는 최선을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현대차 주가가 23만 원대에서는 안 빠지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게 최근에 현대차 컨퍼런스 콜에서 사업에 대한 방향을 뭐 우리는 작년에 인베스터 데이 때 하이브리드에 대한 사업 강화를 얘기를 했고 뭐 거기에 대한 진행 방향성은 맞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한 게 우리가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얘기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주안점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또 하나의 핵심은 우선주와 본주의 차등 부분의 주주 친화 정책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부분을 또 찾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를 택할 때 가장 핵심은 현대차 우선주예요. 우선주. 예. EUV 같은 경우를 접근하는 게 낫고 기본 5% 배당을 깔고 가죠.
깔고 가다 보니까 요런 종목이 만약에 한 17만 원 정도? 그 정도 조정 나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업종 내 종목을 볼 때 신규 매수 가능한 부분도 중요한데 그 안에서 최선이 뭔지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대기아차 우선주 포함해서 중에서는 현대차 EUV 같은 경우가 가장 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신규 매수 문의를 받아봤는데요. 우선주까지 포함을 해서 어느 종목이 지금 가장 최선인가라는 점을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께서 이 종목이 좀 2차 전지 관련해서 한 종목이 더 왔기 때문에 이 종목만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K 이노베이션 중장기가 다비다님의 종목입니다. 12만 5천 원의 비중도 30%로 많이 들고 계세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단가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으세요. 네. 이번에 보면 7월 18일 그 SK ENS 이쪽이랑 합병 그런 부분이 진행되면서 올라왔던 주가거든요. 여기에서 사업이 나아진다라고 하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단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네. 2차 전지 중에 과연 이게 최선인가? 배터리셀. 이거는 정유인가 배터리셀인가? 그 고민이거든요. 정유 가치도 제대로 못 받고 배터리셀 장사는 흑자 전환이 할 수 있다는 게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못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 최선을 생각해 본 겁니다. 배터리셀을 사고 싶으시면 다른 기업으로 바꾸시는 게 낫고 비슷한 단가, 보유하고 계신 단가로 올라왔을 때는 매도를 해주고 다른 쪽에 대한 선택 부분 아니면 시간에 대한 여유가 있으시더라고 네. 하면 아마 정유 이제 SK온을 마지막에는 또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는 이제 나오는 걸로 매도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배터리 셀과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LG화학을 살펴봤을 때 LG화학보다는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을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SK 이노베이션을 이제 매도를 하고 다음 종목으로 만약에 갈아타심을 고민을 하신다면 LG에너지 솔루션으로 갈아타는 게 이쪽도 그게 더 현명하게 보이실까요? 네, 그게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상담 내용까지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쪽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유보키님의 종목이고요. 드림 시큐리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종목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으로 올랐었는데 오늘도 시장 대비 보완주들도 좀 강해서 좀 놀라웠습니다. 3,470원 아직은 약간 손실 중이세요. 10% 비중 들고 계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9월 9일에 매수를 네. 위쪽에서 하셨는데요. 우리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종목은 개별주는 추세가 살아 있을 때는 추세 하단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3,0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고 위로 시세가 한번 발생이 가능하겠죠. 이 추세가 죽지 않는다고 하면 그랬을 때는 매도를 해주는 걸로. 예. 그래서 우리 종목 접근을 할 때 주가 이렇게 뜰 땐 더 오를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접근을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데 접근하면 자칫 지금처럼 고점 매수돼서 우리가 가격이 기대어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생각하고 추세대 차트에 대해서 차트 필승은 아니지만 이런 추세대를 그어서 추세대 하단에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 될 줄 알았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애타게 질문을 주셔서 저희 이사님께서 쓰러질 것 같지만 제가 두 질문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조금 전에 나왔던 SK 이노베이션 추가 매수 이에 대해서 yes or no? 노요, 노. No. 네, 노. 네, 심플하게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No. 네, 그러면 한 가지 종목 더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한양행입니다. 아.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만 한마디 덧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만 원을 안 깨는 네. 전제에서 보유죠, 보유. 예, 보유를 하고 가고 신규 매수도 해보셔도 되고 그렇게 업종 대표주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사님께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좀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여쭤봤습니다. 이사님께서 입술에 핏기가 좀 사라지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이제 금리 결정은 났어요. 시장이 이제 뭐 연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고 시장에서는 아마 뭐 여기에서 파국으로 가는 매도는 나올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미국 대선 같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대선을 앞두고 미국 시장은 9월 달에 약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년까지는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도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미국 장은 부정보다는 긍정의 무게를 두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경제 데이터, 고용, 물가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나올 때 시장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전략을 수정하면 되니까 지금 지수대에서는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 좀 마음을 가다듬고 연휴도 끝났으니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돌려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연휴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해주신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도와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